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문화생활을 자주 해요? 제가 수업에서 문화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수업에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팟캐스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시설과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문화시설이란 문화를 즐기는 데 필요한 시설인데 도서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학생 때는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후에는 문화생활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한때는 공연이나 전시들도 다 취소가 되고 도서관들도 닫거나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동안은 문화시설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집에서 하는 여가생활에 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콘서트장이나 공연장, 극장에 가는 것보다 고궁을 구경하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뮤지컬이나 연극을 안 본 지 오래돼서 요즘 공연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수업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에는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할인하고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개방할 때도 있어요. 서울에서 볼 수 있는 4대 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뿐만 아니라 종묘, 조선왕릉과 같은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프로농구, 배구, 축구, 야구 관람료도 할인을 하고 거리 공연이나 프리마켓, 작은 운동회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국립극장이나 국립국악원에서 특별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도서관이 야간 개방을 확대하거나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3월 31일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해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도 있어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한눈에 보기 편하더라고요. 전국 문화지도가 있는데 지역별로 추천 프로그램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사진이나 달력이 있어서 정말 유용했어요. 그런데 문득 왜 이런 날이 만들어졌나 생각하게 됐어요. 알아보니 그 이유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날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날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 날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최근에 들었을 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지만 꼭 수요일 딱 하루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일주일간을 문날 주간이라고 해서 여러 할인이나 특별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러 SNS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홍보되고 있었는데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보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혼자 사색에 잠겨 있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꿈이 미술관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대학교 공부나 알바 때문에 바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활동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화활동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왠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문화재는 꼭 가보는 편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은 시간이 없어도 꼭 가서 볼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어요. 작품들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지만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파리나 파리 근처에 살았으면 진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중국에 갔을 때도 만리장성이나 여러 문화재를 봤었는데 같은 아시아이지만 또 다른 이국적인 매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항상 일을 하니까 일밖에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더 제 자신을 발전시킬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지 그거에만 몰두해서 한동안 문화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문화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충격을 좀 받았었던 것 같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문화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고궁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복궁은 가봤는데 학생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고 다른 궁들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항상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 한복 입은 사람들이 고궁을 구경하는 걸 보곤 했는데 저도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지 왠지 시간을 내서 갈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문화생활 목표는 다음 달에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워낙 스포츠 관람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스포츠 관람을 할 생각은 아직 없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연극을 보러 가거나 엄마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에 적어도 2번은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서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남은 10월, 11월, 12월 동안 문화생활을 많이 즐겨보고 싶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면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 다양한 혜택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문화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아하거나 자주 하는 문화생활이 있나요? 또는 팟캐스트를 듣고 한국에서 하고 싶은 문화생활이 생겼나요? 문화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문화생활을 자주 해요? 제가 수업에서 문화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수업에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팟캐스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시설과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문화시설이란 문화를 즐기는 데 필요한 시설인데 도서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학생 때는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후에는 문화생활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한때는 공연이나 전시들도 다 취소가 되고 도서관들도 닫거나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동안은 문화시설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집에서 하는 여가생활에 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콘서트장이나 공연장, 극장에 가는 것보다 고궁을 구경하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뮤지컬이나 연극을 안 본 지 오래돼서 요즘 공연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수업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에는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할인하고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개방할 때도 있어요. 서울에서 볼 수 있는 4대 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뿐만 아니라 종묘, 조선왕릉과 같은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프로농구, 배구, 축구, 야구 관람료도 할인을 하고 거리 공연이나 프리마켓, 작은 운동회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국립극장이나 국립국악원에서 특별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도서관이 야간 개방을 확대하거나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3월 31일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해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도 있어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한눈에 보기 편하더라고요. 전국 문화지도가 있는데 지역별로 추천 프로그램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사진이나 달력이 있어서 정말 유용했어요. 그런데 문득 왜 이런 날이 만들어졌나 생각하게 됐어요. 알아보니 그 이유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날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날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 날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최근에 들었을 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지만 꼭 수요일 딱 하루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일주일간을 문날 주간이라고 해서 여러 할인이나 특별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러 SNS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홍보되고 있었는데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보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혼자 사색에 잠겨 있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꿈이 미술관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대학교 공부나 알바 때문에 바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활동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화활동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왠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문화재는 꼭 가보는 편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은 시간이 없어도 꼭 가서 볼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어요. 작품들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지만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파리 근처에 살았으면 진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중국에 갔을 때도 만리장성이나 여러 문화재를 봤었는데 같은 아시아이지만 또 다른 이국적인 매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항상 일을 하니까 일밖에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더 제 자신을 발전시킬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지 그거에만 몰두해서 한동안 문화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문화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충격을 좀 받았었던 것 같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문화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고궁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복궁은 가봤는데 학생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고 다른 궁들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항상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 한복 입은 사람들이 고궁을 구경하는 걸 보곤 했는데
저도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싶다 라고 생각만 했지 왠지 시간을 내서 갈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문화생활 목표는 다음 달에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워낙 스포츠 관람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스포츠 관람을 할 생각은 아직 없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연극을 보러 가거나 엄마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에 적어도 2번은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서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남은 10월, 11월, 12월 동안 문화생활을 많이 즐겨보고 싶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면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 다양한 혜택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문화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아하거나 자주 하는 문화생활이 있나요? 또는 팟캐스트를 듣고 한국에서 하고 싶은 문화생활이 생겼나요? 문화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